붉은 불빛이 켜진 수술실 앞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형은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런 형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뭔가가 답답하게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수술실 문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2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버지가 응급실로 실려온 지 벌써 5시간이 지났다. 수술 중 불빛이 우리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색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형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어색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였을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앉아있게 된 게. 물이라도 마실래?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형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 짧은 대답 뒤로 다시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기계음만이 우리 사이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자동 판매기로 걸어가 따뜻한 커피를 뽑았다.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돌아오는 길에 형을 다시 바라봤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었다. 항상 든든하고 의젓했던 형의 모습이 아니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해봤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을까? 아버지 간병 문제로 싸운 그날?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일까? 기억이 흐릿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 피하듯 살아가고 있었다. 형이 다시 시계를 봤다.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아마 회사 일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일만 걱정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서로 의지하고 격려했는데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할 뿐이었다. 다시 우리만 남겨졌다. 형이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병원 아니라 피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한 모양이었다. 그 대신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지만 왠지 익숙한 소리였다. 어릴 적 형이 시험 공부할 때 책상을 두드리던 그 소리와 같았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 웃음을 본 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웃겨?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 두드리는 소리는 멈췄다. 시계 바늘이 삼시를 가리켰다. 수술이 길어지고 있었다. 처음에 의사가 말한 예상 시간을 벌써 1시간이나 넘겼다.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닐까? 형도 같은 생각인 모양이었다. 다리를 떨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형은 긴장하면 다리를 떨었다. 중요한 발표 전날, 대입시험 기다릴 때, 첫 면접을 보러 가던 날. 형? 응? 괜찮을 거야. 형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 괜찮을 거야. 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복도 끝에서 청소부 아저씨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물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지금은 왠지 위로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안정감 같은 것. 형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나는 깜짝 놀라서 형을 바라봤다.
형이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이야기를 피해왔다. 너무 아팠으니까. 어머니라면 지금쯤 여기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 형의 질문에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았다. 얼굴은 선명한데 목소리는 왜 이렇게 흐릿할까? 너희들 또 싸웠니? 하실 것 같은데. 내가 말하자 형이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형의 웃음이었다. 그러게. 그리고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혼내실 거야. 우리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곧 다시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덮었다. 어머니는 이미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지켜야 하니까. 수술실 문 앞 빨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었을까? 형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끔 내 쪽을 흘끔 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는 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시계 바늘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의사 선생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눈빛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눈빛은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다. 의사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더욱 간절해졌다. 하지만 그는 우리 앞을 그냥 지나쳐 다른 수술실로 향했다. 우리가 기다리는 수술실이 아니었다. 다시 앉았을 때 형과 내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의사 선생님이 3시간이라고 했는데 벌써 6시간째네. 형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수술이 복잡해서 그런 거겠지. 아버지는 강하잖아. 내가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다.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하면 긴 수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형이 다시 시계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는 뭐라고 할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해?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나왔다. 형이 의외라는 듯 나를 바라봤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 마감이 내일이라서.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프로젝트가 뭐가 중요해? 너도 내일 회의 있다고 했잖아. 형의 반박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도 방금 전까지 내일 회의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다르잖아. 형은 항상 뭐? 형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선을 건드린 기분이었다. 아니야, 그냥. 하지만 형은 물러서지 않았다. 말해봐. 내가 항상 뭐? 항상 일만 생각한다고. 결국 말해버렸다.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터져나왔다.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몇 초간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래, 맞아. 나는 일만 생각해.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슨 뜻이야? 아버지 병원비도 생활비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 내가 안 벌면 누가 벌어? 형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맞는 말이었다. 형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나도 나름대로 아버지 간병비 절반도 안 내면서. 형의 말이 날카롭게 박혔다. 사실이었다. 형이 아버지 간병비의 70%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는 30%도 겨우 내고 있었다. 내 형편을 알잖아. 아직 대출도 있고, 나도 대출 있어. 나도 어려워.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그래, 병원이지. 아버지가 쓰러진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벌써 6개월째라고. 형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그동안 대부분의 병원비와 간병비는 형이 혼자 감당했다.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회사 일은 바쁜데 아버지 병원 스케줄은 맞춰야 하고 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형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도 한계가 있다고. 침묵이 흘렀다. 형의 말이 가슴에 무겁게 박혔다. 나는 정말 형에게 짐만 되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이랬어. 형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장례식 때도 아버지가 혼자 지낼 때도 매번 내가 앞장서야 했어. 너는 항상 뒤에 있었지. 그건 뭐? 내가 형이라서? 형이면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해? 형의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형이니까 당연히 더 책임져야 한다고. 나도 무서워. 아버지가 더 아플까봐, 치매가 심해질까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형의 고백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항상 든든하고 의젓했던 형이 무섭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너는 너 일로도 바쁘니까. 또 가슴이 뜨끔했다. 정말 그랬나? 내가 형의 어려움을 모른 척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형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너한테 실망했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더 의지하고 싶었는데 너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았어. 형의 말에 목이 막혔다. 실망했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나도 모르겠어, 형.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도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형을 도와야 할지, 어떻게 가족 역할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중간에서 조율해 주셨잖아. 우리 사이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도. 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 어머니 없이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형, 나도 더 도울게. 진짜로. 어떻게? 간병도 교대로 하고 병원비도 더 부담할게. 대출 좀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너만 힘들어져. 그래도 형 혼자 감당하는 것보단 나아. 우리가 형제잖아. 형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의심 반, 기대 반이 섞인 것 같았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야.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고는 한 달도 안 돼서 형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뭐가 다른데? 잘 모르겠어. 그냥 오늘 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철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철없다기보다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 그 말이 가장 아팠다. 무관심.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정말로. 형이 확신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당연했다. 말로만 한다고 믿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 수술실 불빛이 깜빡였다. 우리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 중 사인은 켜져 있었다. 7시간째네. 형이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형, 좀 쉬어. 내가 깨어 있을게. 괜찮아. 아니야, 형이 더 피곤해 보여. 조금이라도 눈 붙여. 형이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나는 형의 옆 얼굴을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수염이 하얗게 많이 났을까?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모든 걱정을 혼자 안고 살아온 흔적들이었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텨준 형이. 형의 얕은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수술실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의사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분노와 후회가 교차하며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침묵은 결국 무너졌다. 의사가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형도 잠에서 깨어 긴장한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다. 하지만 의사는 또 다른 수술실로 향했다. 세 번째였다. 젠장. 형이 작게 욕을 내뱉었다. 그런 형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침착하고 절제된 모습만 보여주던 형이. 형,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8시간째잖아. 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언제까지? 형이 갑자기 일어났다. 복도를 왔다 갔다 걸으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간호사라도 불러서 물어보자. 형이 간호사실을 향해 걸어갔다. 나도 따라갔다. 하지만 간호사는 수술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시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 형의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있었다. 무력하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형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게. 나는 형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뭔가를 해결하고 앞장서던 형이 이렇게 무력감을 드러내는 게. 아버지는 강하실 거야. 강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75세에 심장 수술이 쉬운 일이야? 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왜 나한테 화내? 화내는 게 아니야. 그냥 답답해. 나도 똑같이 답답해. 똑같지 않아. 형이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는 진짜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예의상 여기 있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걱정되지. 그럼 왜 계속 핸드폰을 봐?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다. 맞았다.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으로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역시 그렇구나. 형이 고개를 저었다. 뭐가 역시 그래? 너는 정말 변한 게 없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도 회사 일 걱정하는 거 말이야. 그건 내가 아까 먼저. 나는 달라. 나는 진짜로 걱정되어서 그런 거고 너는 그냥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형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걱정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그래, 내 아버지야. 그런데 왜 항상 나한테만 맡겨놓고 너는 뒤에 있어? 또 그 이야기야? 아까 사과했잖아.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6년이야, 6년.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우리를 쳐다봤다.
6년 동안 어머니 간병할 때도 아버지 건강 악화될 때도 맨날 내가 혼자였어. 나도 나름대로가 뭐야? 한 달에 한 번 병문안 오는 게, 명절 때 얼굴 비추는 게, 형의 말이 날카롭게 박혔다. 사실이었다. 정말 그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내가 바쁘기도 하고. 바빠? 나는 안 바빠? 형은 그래도 연봉이 더 높잖아. 나는 아직. 돈 이야기가 또 나오네. 형이 비웃듯 웃었다. 그럼 솔직히 말해볼까? 너 얼마나 벌어? 갑자기 왜 그런 걸? 말해봐. 얼마나 벌어? 형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벌고 있었으니까. 말 못하겠네. 그럼 내가 말해줄까? 형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너 작년에 승진했지? 과장으로. 어떻게?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어. 축하 인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승진한 걸 형한테 말하지 않았다. 괜히 돈 더 내라고 할까봐. 승진 축하금으로 차도 바꿨다면서? BMW로. 그건 아버지 간병비는 월 80만 원 안 내면서 차는 5천만 원짜리로 바꾸고. 형의 말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내 회사 친구한테 들었거든. 형이 그런 걸 왜? 내 동생이 얼마나 벌고 사는지 궁금하면 안 돼? 왜 도움을 안 주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알아본 거야.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 지금 나보다 많이 벌어. 형의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부담을 떠넘겨? 떠넘긴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형이니까 당연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럼 뭐야? 대체 뭐야? 형이 소리를 질렀다. 복도 전체에 메아리가 울렸다. 조용히 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주의를 주었다. 하지만 형은 개의치 않았다. 6년 동안 참았어. 어머니가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혼자서 다 감당했어. 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장례식 준비도 내가 했어. 상조의 연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너는 그날 아침에 와서 공만 했지. 가슴이 찔렸다. 정말 그랬다. 어머니 장례식 준비는 모두 형이 했다.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야. 아버지 치매 검사, 약 처방, 간병인 구하기, 모든 게 내 몫이었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6년이 돌아와? 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울먹이는 형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 형이 눈물을 훔쳤다. 아니면 모른 척한 거야? 편한 대로. 그 말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정말 모르지 않았다. 형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내가 나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형이 알아서 잘할 것 같아서. 맞아. 모른 척한 거야.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왜? 무서웠어. 뭐가 무서워? 실수할까봐. 형만큼 잘 못할까봐. 그리고 책임지기 싫었어. 형이 나를 멍하니 바라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게 달라졌잖아.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형은 해냈잖아. 나는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나한테만 맡긴 거야? 그게 아니라 형이 더 잘할 것 같았어. 실제로도 그랬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형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형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도 지난 6년은 돌아오지 않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태였다. 형? 뭐?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없을까? 어떻게? 반반씩 나누자. 진짜로. 간병도, 병원비도 모든 걸. 말로는 쉽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왜? 오늘 형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 형이 나를 바라봤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진짜야, 형. 더 이상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게. 형이 대답하려던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수술실에서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 순간 형제의 눈빛이 달라졌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우리에게 걸어왔다. 그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8시간의 기다림이 이 순간으로 압축되고 있었다. 가족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아들입니다. 형이 먼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혈관 세개를 우회시켰고 다행히 심장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깨어나실까요? 내가 물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건 2-3시간 후가 될 것 같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 관찰한 후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형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꿈 같았다. 그럼 잠시 후 중환자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까까지의 격한 감정들이 어색하게 남아 있었다. 다행이다. 형이 먼저 말했다. 응, 정말 다행이야.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상했다.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아까까지 서로에게 쏟아낸 말들 때문이었다. 형? 응. 아까 한 말들. 너무 심했나? 형이 나를 바라봤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심하지 않았어. 사실이었으니까. 그래도 아니야. 오히려 다행이야.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6년 동안 혼자 참았던 거야? 참았다기보다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왜? 너는 내 삶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형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게 아니야, 형. 나는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뭘까? 형이 갑자기 말했다. 뭐? 가족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혈연이면 자동으로 가족인 걸까? 형의 질문에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가 계실 때는 확실했어. 우리는 가족이었지.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헤어진 것 같았어. 내가 형의 말을 이었다. 맞아.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던 것 같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각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우리 이런 모습 보시면. 내가 말하자 형이 작게 웃었다. 혼낼 것 같은데. 그리고 아버지 걱정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도 하실 거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거였는데 형의 말에 나도 기억이 났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중 하나가 서로 의지하라였다. 의지하긴커녕 서로 피하고 살았네. 피한 건 주로 내가 그랬지. 형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그럼 뭐라고 해야 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형의 말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아버지 간병부터 바꾸자.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내일은 조정할 수 있어. 재택근무도 늘리고. 병원비는 반반씩. 내가 더 벌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내도 돼. 형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변했어? 오늘 형 이야기 듣고 나서. 진짜? 응.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함께 여행 가자. 여행?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가족끼리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형이 눈을 깜빡였다. 좋은 생각이네. 온천이라도 가서 아버지 요양도 시키고 우리도 좀 쉬고. 그래, 그렇게 하자. 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뜻함이 묻어났다. 형? 응. 고마워. 뭐가? 6년 동안 혼자 버텨줘서 내가 한 게 없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원망 안 했다고 누가 그래? 형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까 엄청 원망했잖아.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함께 웃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형, 뭐? BMW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 만났을 때 들었어. 자랑하더라. 누구? 김 과장.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아, 그놈이. 부럽다고 하더라. 형님은 BMW 타고 다니는데 본인은 아직 그랜저라고. 형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정말 부끄러워. 이제 알겠어? 응.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환자분 가족이세요?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났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형이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형이 먼저. 같이 가자. 우리는 나란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여러 기계들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다. 숨을 쉬고 계신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아버지. 형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나도 반대편 손을 잡았다. 수술 잘 끝났어요. 곧 깨어나실 거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지만 따뜻했다.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졌다. 아버지, 우리 여기 있어요. 내가 말했다. 형하고 나 둘 다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도 말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았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우리는 아쉬워하며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나와서 형과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어색함과 서운함이 사라진 것 같았다. 형? 응. 이제부터 진짜 가족하자. 응, 그래.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힘들 때 혼자 참지 말고 말해줘. 너도. 우리는 웃으며 악수를 했다. 오랜만에 하는 악수였다. 배고프다. 형이 갑자기 말했다. 나도. 뭐 먹을까? 병원 앞 김밥 천국? 완전 비금 마실 텐데. 그래도 둘이서 먹으면 맛있을 거야. 우리는 나란히 병원을 나섰다. 새벽 5시에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대기실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로의 눈빛에서 원망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다짐을 읽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형제는 다시 형제가 되었다.